산업팀의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네,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규모가 작은 이른바 꼬마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이 공공 재개발 현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원래 주민들이 살 집을 빼면은 새로 지어지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8곳 중에서 한 곳 정도가 1000세대가 넘고요. 나머지 7곳은 평균을 내봤더니 500세대가 안 됩니다. 전체를 보면 47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정부가 원래 짓기로 한 2만 가구에 한참 모자랍니다. 이 넓은 땅을 많은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들어와야 하는데 시작을 보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보면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대단지 아파트를 다시 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야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공공 재건축을 해서 5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새로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예. 아직 사전 컨설팅 단계이기는 한데요. 애초 참여하려고 했었던 이른바 거인 재건축 단지가 이번에 모조리 빠졌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전에 이미 10,000세대가 가까운 데가 있는데 이 세 곳을 보면 음마아파트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청량리 미주아파트 이렇게 9,000세대가 넘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곳들이 이번에 다 빠진 건데요. 그나마도 사전 컨설팅에 참여를 했었던 곳이 1,700세대가 안 됩니다. 상당히 좀 부족한데 이 때문에 정부는 다음 달에 사전 컨설팅을 추가로 신청받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를 보면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돌파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전문가와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조합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 적절한 이익이라는 그런 당근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고 이 개발 이익까지 많이 가져가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참여할 이유가 그리고 참여할 요인이 별로 없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임대 비율을 낮춰주고 아파트를 새로 지은 뒤에 생기는 그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주면 참여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근이 너무 지나치면은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선 정부가 찾아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팀의 이지은 기자였습니다.